나이 들어서 인생 멋지게 사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인생은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은퇴 후에 중년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3대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노후에 취해지지 않고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현재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의 부모 노릇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부모 노릇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통계를 보면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한두 명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낳아야 이론상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바로 2명입니다.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83년에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년대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 자매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명이나 2명을 낳으면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시간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양 보충시켜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빨래하고 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은 받았겠다. 자식들을 자기가 못한 것 시키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와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지요. 숫자로 본 나의 인생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6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설계하라 그러면 대개는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 설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이나 적어도 칠순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용돈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생각보다 인생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인 1960년에는 평균 수명인 52세까지 사셨고, 또 그 이후로도 70세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은 한두 명인데 우리는 100살까지 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없이 오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 덕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100%를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지양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갔다가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그 다음에 9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갔더니 친정부모가 오면 이제는 시부모가 비켜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의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거나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하니까 애들 좀 봐줘. 그러면은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아깝지 하면서 미리 재산을 몽땅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해봐야지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뭐라 그러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의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의 수는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는 국가와 내 자식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1차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그랬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손녀와 손자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노후를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살 60살이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아닐까요?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움켜쥐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가슴에 맺힌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훌을 털어버리고 편안해지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보람 있는 일에 열중하고 행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듯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더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의 운을 함부로 뺏지 말고 나의 운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라. 행운은 남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가 운과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면 시간을 거쳐 나에게 돌아오며 자신이 받지 못한다면 가족 귀인이 받아 반드시 나를 돕게 된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의 잔고가 부족한 것이다. 좋은 운을 형성하라는 신호이니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아라.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행위는 머리를 굳게 하는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옳은 행동을 적재적소에 맞게 분배를 잘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오늘 끌어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동적인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내가 좋게 선택해서 행운을 끌어오게 만들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타인의 행운을 빌어줘라. 행복의 파장은 돌고 돌아 10배가 되어 나도 모르는 새 좋은 운이 흘러 들어온다. 사람과 만날 땐 희망을 외치는 사람과 만나라.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이 핀다. 항시 좋은 말을 들어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을 들어라. 좋은 말하는 좋은 운이 깃들어 있다.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고방식을 지녀라.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한다. 재물운이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배워라. 그들의 행동 속에서 좋은 운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끊임없이 새겨라.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과 건강,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한을 두지 않고 흐름을 타게 놔둘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귀를 열어라. 모든 것을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 속에 지혜와 복이 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귀중한 가치도 찾아낼 수 있다. 세상에서 인연만큼 값진 것이 없다. 한 번 만든 인연을 굳이 악연으로 만들지 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다. 그러나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막말을 내뱉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 제3자를 비교하는 말이다. 비교하는 말은 그 사람의 뜻과 다르게 설득은커녕 상대방의 등을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이다. 인연을 홀대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줄 때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있을 때 잘해줘야 한다. 떠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무작정 많이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위를 둘러보라.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가깝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이 참 많다.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작고 소중한 인연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만날수록 괴롭고 고통받는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지는 말라. 이 역시 운을 빼앗기는 행동이다. 나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는 인연이라면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져라. 악담을 하는 행위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뜻이 어떻든 간에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타인에게 무작정 끌려다니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아껴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부정적인 기운은 최대한 멀리하라. 우리의 뇌는 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신경 쓰다가는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뇌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신경을 쓰며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뜻이 있는 일을 하라. 뜻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다. 이를 통해 나에게 금전운을 불러온다. 재물복과 인복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밝게 웃어라. 힘들어도 억지 미소를 지어보라. 떠나가려던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멀리 있던 복도 나에게 달려온다. 개방적인 사람이 되라.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이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상하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날 세워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복이 좋아지기가 어렵다. 행운이 따르기도 어렵다. 선의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관계들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풍요로움은 나의 것이다. 항상 가화만 사성을 생각하라. 집안이 시끄러우면 될 일도 안 된다. 집안일 정도 내야 재물운과 인복도 물 밀듯이 들어온다. 부자들이 청소를 하는 이유도 집이 깨끗해야만 집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남이 스스로 깨닫고 운을 만들어낼 기회를 줘라. 남을 용서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온다. 아낌없이 베풀면 정신없이 재물운이 들어온다.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들은 순환의 원리를 안다. 돈은 축적도 중요하지만 순환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자 횡재를 했다며 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실행을 했거나 좋은 언어와 함께 명상을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자신의 심신, 안정에 도움되는 일들을 했다. 이 모든 행위는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긍정적인 생각은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매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전에 없었던 좋은 기회와 도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재물복이 원래 가졌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부가 쉽고 빠르게 인생이 들어온다. 자라나는 식물과 대화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다. 미움과 증오의 늪에서 벗어나 사랑을 베풀고 살도록 노력하라. 남에게 악담을 퍼붓고 상처 주는 말은 금기시하라. 정신적 살인과 다를 바 없다. 만약 무심코 한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반드시 치유해줘라. 아무리 친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 말하라. 언어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게 된다.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냐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면서 싸움으로 번진다. 오늘 빼앗기는 언어는 애초에 입에 담지 말라. 무턱대고 방어하며 변명하지 말라.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라며 무심코 툭 튀어나온 방어와 변명은 자제하라. 굳이 대응하면서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침묵하고 지금 나의 기분이 상대에게 전달되도록 지그시 바라봐라. 언어를 내뱉어 경멸하지 말라. 내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상대를 깔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부하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말은 적게 하라. 중년 노년으로 접어들면 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말이 많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된다. 나의 평판을 안 좋게 만드는 행위다. 이러면 좋은 운도 떠나간다. 긍정의 언어는 항상 입에 담고 살아라. 정말 감사함을 느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은 긍정의 씨앗을 심는 시작이 된다. 대화 중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을 먼저 꺼내려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온다. 같은 말도 1000번, 10,000번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좋은 말은 계속해서 외쳐라.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을 하루 100번 외쳐라. 반복은 위대한 힘을 가져온다. 좋은 글,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라. 나의 생각, 나의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로움을 부른다. 봉사하라. 재물운을 만들고 인복을 짓는 유일한 기회다. 즐겁게 봉사하라. 기부를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반드시 언젠간 자신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 순환의 원리를 아는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돈이 있어도 자신만 잘났다고 자기만 쓰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순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항상 불평불만하고 비관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약탈하는 강도를 만나는 것이 낫다. 매사 불평과 비관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기는 방법이다. 정신적 에너지를 이런 사람에게 빼앗길 필요 없다. 만남을 항시 주의하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하라. 차라리 노후가 되면 혼자 지내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만약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면 그때는 혼자 있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외롭다면 혼자서 사색하고 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굳이 만나면 좋은 운을 빼앗기고 힘든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면 사람 간에 멀어진다. 사람 간의 서로의 거리와 공간을 유지해서 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혼자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외로움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욱 휘둘리고 기운이 빠지기 쉽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도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말을 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소처럼 끌려다닌다. 집착을 버린 줄 알아야 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통해 해소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집착하기 쉽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생에서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턱대고 세상의 모든 소식과 차단하겠다는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좋은 생각으로 나의 사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나를 좋은 운으로 이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려라. 타인과 친해지려고 심하게 애쓰라는 말이 아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라.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 그름에 맡겨 친구가 만들어지면 인생의 선물로 여겨라. 사람 간의 소통을 잘하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내에서 예의를 지키고 힘써라. 안 맞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고 너무 힘을 들릴 필요까지는 없다. 소모적인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라.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무언의 신뢰가 쌓인다.
친해지면 기대하게 되고 서운함, 실망, 미움의 감정은 따라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흘러갈 것은 흘러가도록 보내주어라. 사람과 너무 빠르게 친해지는 것은 경계하라. 빨리 친해지는 만큼 잘 맞는다는 기대를 불러온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단계를 거쳐 서서히 친해져라.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하되 기대는 최대한 내려놓아라. 나와 친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지 수행하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복은 덕을 통해 들어온다. 운을 쌓고 싶다면 덕으로 공든 탑을 지어라.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도움을 주는 행위는 복으로 돌아온다. 마음속에 평화를 지어라. 마음이 시끄러우면 될 일도 안 된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다. 현재에 집중하여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증진하고 집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뭐든지 빠름을 추구하느니 세상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도구다. 무작정 걸어보라. 몸을 움직이면 잡념이 없어지고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린다. 가만히 있으면 운도 정체된다. 온갖 돈은 원리가 비슷하다. 순환의 원리를 통해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소모적인 감정을 버려라. 정신적 에너지 낭비는 명을 깎아먹는 행위와 같다.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말라. 지켜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끌려가는 마음을 다잡아라. 초심을 잃지 마라. 작심삼일을 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본래 하려던 일에 집중하라. 무던하게 살아가라. 담담한 사람은 일이 술술 풀린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나이 50이 넘으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큰 소리를 내지 말라. 기운이 빼앗기는 행동은 해서 좋을 것 없다. 몸을 성전처럼 아껴라.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 나이를 먹고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을 유지하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무슨 일을 하든 운이 따르는 기둥이다. 타인이 잘 되길 기도하라. 내 마음이 품은 좋은 생각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 작은 일을 소중히 하라. 복을 받는 데는 크고 작음이 없는 법이다. 복과 지혜는 술의 두 바퀴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겐 좋은 운도 떠나간다. 항상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라. 때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훗날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매번 손해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 적당한 선에서 아량을 베풀어라. 미움과 원망은 운과 복의 항아리를 두동강내는 행위다. 마음을 다스려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라.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이 귀인이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돌아 사랑을 증폭시켜라. 사랑은 좋은 운이 자라나는 터전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 마음을 열어라. 삶을 살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사람의 생기와 활력에 도움을 준다.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인복을 부르는 힘이다.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정성에는 기적을 부르는 운이 들어있다. 좋은 책은 희망과 미소를 안겨준다. 항시 좋은 말과 좋은 책을 곁에 돌아 반복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에 좋은 기운이 새겨진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작은 운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운을 담을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항상 마음을 밝게 하라. 밝은 기운은 복을 불러온다. 타인에게 짐이 되지 말라. 먼저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부지런한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덕담은 완성된 언어다. 칭찬해야 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하라. 생기가 넘치는 언어는 후천운을 만드는 행위다. 남들에게 쉽게 주어서는 안 되고 쉽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운이다. 오늘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실행에 옮겨라. 자연스레 어제보다 더 발전하고 좋은 운이 깃든 내가 된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현재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의 부모 노릇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부모 노릇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통계를 보면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한두 명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낳아야 이론상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바로 2명입니다.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83년에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년대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 자매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명이나 2명을 낳으면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시간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양 보충시켜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빨래하고 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은 받았겠다. 자식들을 자기가 못한 것 시키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와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지요. 숫자로 본 나의 인생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6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설계하라 그러면 대개는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 설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이나 적어도 칠순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용돈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생각보다 인생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인 1960년에는 평균 수명인 52세까지 사셨고, 또 그 이후로도 70세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